1시간 동안 댁님이 그 왕초보도 가능한 로우코드 업무 자동화 관련된 강의를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 이어서 바로 9시부터는 김승우 님이 클로드 3로 이까지 해봤다. 내가 거의 아마 대한민국에서 클로드를 제일 많이 뚝갑 해봤을 거다. 해서 얻게 되신 되게 기적 같은 결과물들을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정말로 유익한 AI 토크가 두 개가 연달아 진행될 예정이라서, 네, 가능하신 분들은 네, 채널 끄지 마시고 네, 남아 계시면은 또 이어서 더 좋은 강의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시작은 8시 정시에 할 예정이고요. 네, 댁님 혹시 Q&A 시간까지 해서 1시간 안에 괜찮을까요? 네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안녕하세요. 네, 가능하신 분들은 카메라 켜주시면 댁님께 큰 힘이 됩니다. PPT도 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군요. 네, 오인성님 인사해 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에게 강매를 당하신 분이라. 아, 친한 분이시군요. 네, 그럼 8시간에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네, 오늘 AI 토크 시작을 열어주실 덱 파트너님께서는 왕초보도 가능한 네, AI로 로우코드 업무 자동화 강의를 1시간 동안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등님께서는 이번 저희 지피터스 AI 캠프에 공식 파트너로 조인을 하시게 되어서 그것의 일환으로 등님의 캠프에 들어가면 이 정도까지 배우실 수 있다는 걸 오늘 맛보기로 아마 다들 즐겁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리가 대현님 안 들리시나요? 다른 분들은 일단 잘 들리시죠? 대현님은 아마 그 대현님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네, 나왔다가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댁님 캠프 관련해서는 채팅방에다가 좀 공유를 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켜봐 주시고요. 그럼 바로 댁님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피터스에서 덱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 거의 모든 온라인 공간에서 이 덱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육대근이라고 합니다. 어, 이제 왕초보도 가능한 로우코드 업무 자동화라는 제목으로 특강 AI 토크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걸로 캠프 제목도 잡을 걸 그랬다 하는 후회도 약간 하고 있는. 네. 그래서, 오늘은 아이디어 접근에서 구현하는 부분까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전혀 개발 지식이 없으신 분들도 따라오실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자면은, 네, 지금은 현재 회사에서 그 DX 연구소의 이제 AI 콘텐츠 그룹에서 이제 수석 연구원으로 업무 자동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행사 장소에서 쓰는 다양한 툴들 같은 걸 만들고 있고요. 사내 AI 아카데미에서 이제 리더를 하고 있고, 주피터스의 AI 캠프의 파트너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 외에는 사소하고 잡다한 이것저것들, 그리고 링크드인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거나, 한 달 무료 안으로 들을 수 있는 뭐 이러한 것들로 채워진 그냥 영어만 많이 있는 이력입니다. 네. 업무 자동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업무 자동화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반복적이고 계속되는 그런 업무들을 자동으로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반복적이면서도 이제 너무 데이터량이 많아서 엄두가 안 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개발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부분들도 네, 저는 전부 다 그 GPT를 활용해서 AI를 활용해서 업무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영역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휴먼 에러를 감소시키고 비용을 절감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귀찮은 일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직원의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네, 적용 분야는 사실 이거 클로드에 써달라고 그런 건데 뭐 제조, 금융, IT 마케팅, 고객 서비스, CS 같은 부분들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소리가 혹시 대현님 말고도 안 들리시나요? 저는 잘 들립니다. 네, 대현님 한번 나갔다 오시는 게, 네, 오디오 설정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이걸 말로 하면 소용이 없군요. 음, 네.
그래서 업무 자동화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먼저 이제 어떤 걸 만들지 정해야겠죠. 그 아이데이션의 단계를 거친 다음에 거기에 있어서 어떠한 기능이 필요한지 정하고 그 기능들이 어떠한 순서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그 기능을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지 그것까지 정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 보면 되죠. 그리고 오류가 나면은 열심히 챗GPT 혹은 클로드를 채찍질 해가면서 고쳐달라고 하면은 됩니다. 그래도 못 고쳐주면은 제발 고쳐 2만 달러 팁으로 줄 테니까 고쳐달라고 하던지 뭐 이건 정말 나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니까 고쳐달라고 하던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게 고쳐달라고 하면은 네, 어느 정도 고쳐주는 편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오류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화 대상의 업무 선정 기준이라고 하면 이제 반복성 그리고 규칙 기반 그리고 처리량이 높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자동화 효과가 높은 프로젝트들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반복성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계속 반복되는 업무를 하는 거를 얘기를 할 거고 규칙 기반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어떠한 최근에 이제 제가 했던 작업 중에 저희 회사에 이제 저희는 뭐 G2B 프로젝트나 B2B 프로젝트를 이렇게 입찰을 들어가서 하는 그런 이제 기획사이기 때문에 그런 기획 제안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 2천 건 정도 제안서가 모여 있는데 이 제안서 파일을 전부 다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쪼개서 분류를 하고 그런 범주를 나누고 또 이 제안서에 대한 감정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업무를 진행을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반복성, 그리고 규칙 기반, 높은 처리량이 세 가지에 전부 다 해당이 되는 분야죠. 그리고 자동화 효과도 꽤 높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제안서 아카이브를 볼 수 있는 그 분야별로 나눠진 그리고 다양한 필터 값들이 설정된 그런 아카이브를 볼 수 있는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DB 부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반복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개인의 인사이트가 가장 크게 역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업 진행하시는 분들, 동료분들이나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워크숍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도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업무가 이렇게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어디에 막혀서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든지 불필요한 단계를 계속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하는 게 이제 업무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동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브레인스토밍을 꼭 이제는 사람이랑 해야 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챗GPT한테 한 5가지, 6가지 인격을 준 다음에 동시에 브레인스토밍을 진행을 한 적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너는 디자이너야, 디자인 전문가로서의 그러한 입장을 알려줘. B, 너는 개발자야, 개발자로서의 입장을 알려줘. 그렇게 해서, 뭐, E까지 가서는, E, 너는 발주처의 클라이언트야. 우리가 진행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보고 발주처 차원에서 그런 개선점을 말해줘, 보완해야 될 점을 말해줘라고 했을 때, 그러한 롤플레잉을 굉장히 잘 해줘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각자 피드백을 주세요 하면은 각자 역할에 맞춰서 개발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고 디자인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기획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클라이언트가 봤을 때는 여기에 무엇이 부족한지 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네. 그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럼 어떤 거를 만들고 싶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은, 그거를 그냥 단순히 어떻게 하고 싶다 정도는 아니고요. 이 A라는 재료를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낼지 최종 결과물에 대한 명확한 기능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데이션의 연장일 수도 있고, 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PPT 파일을 이렇게 감정 분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베이스의 정확한 필드 값들이 감정 분석, 뭐 사업 분야, 주제, 그다음에 뭐 페이지 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이 먼저 명확하게 정의가 된 다음에 진행을 해야 일을 두 번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업무 자동화라든지 AI를 활용하게 된 게 이제 귀찮은 일들이 싫어서였는데요. 귀찮은 일이 싫어서 하겠다고 하다가 일을 두 번 하면은 사실 더 짜증나거든요. 그런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명확하게 기능에 대한 정의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겠다. as is to be 프로세스를 정하고 그리고 입력 데이터를 정의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모아주시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출력을 할지 그리고 처리 로직 같은 거를 직접 설계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이제 GPT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을 해, 진행을 할지 처리 로직을 물어보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요. 보통은 이런 그 플로우를 구성하는 거를 예전에는 그 이제 여기 파워포인트에 보시면은 이 순서도 이 플로우 차트 도형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다이아몬드형을 이렇게 그려놓고 유명하죠. 예 하면 아래로 아니오면 옆으로 빠지는 이거를 이제 몰라도 그릴 줄 몰라도 되는 시대고요. 그러니까 그 GPTs 중에 림지컬 다이어그램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셔서 플로우 차트를 그려달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플로우 차트를 예쁘게 그려줍니다. 꼭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 기존의 플로우 차트대로 이렇게 안 나와도 되고요. 근데 그것도 그 잘 그려주는 편이긴 한데 이번에 그려달라고 할 때는 그냥 네모로만 그려줬어요. 근데 저도 회사에서 이제 플로우 차트를 그리고 개발자들이랑 공유할 때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정사각형으로 여러 개 그려서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어떤 기능인지 쓴 다음에 뭐 이게 아니면은 밑으로 이렇게 빼서 두 갈래 길로 이렇게 가는 이런 식으로 그려도 개발자분들도 뭐 크게 어려워하지 않으세요? 되게 편하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명확하게 보는 편이고 그래서 플로우 차트 예전에는 뭐 정보 처리 기능서 이런 거 자기 생각할 때 저는 한 칸 한 칸씩 수동으로 그렸던 기억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할 줄 모르셔도 되고 윈지컬이 꽤 잘 그려주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플로우가 만들어졌다면은 이 플로우를 이제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GPT에게 물어봅시다. 제가 오늘 예시로 이제 보여드릴 거는 그 릴리스 AI를 보고 그냥 채팅방에서 릴리스 AI 얘기를 하다가 생각이 난 건데요. 유튜브 주소를 주면은 해당 영상의 대본을 수집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로 이걸 요약해서 파일로 저장하고자 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번 시간에 만들 겁니다. 실제로 이미 코드는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원래 라이브로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길어지면 낭패일 것 같아서 한 20분 정도 걸렸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지금 GPT에게 물어봤을 때 유튜브 영상 대본을 못 추출한 다음에 이거를 자연어 처리를 하고 파일 입출력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 코드와 디버깅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대부분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모르는 것들은 그냥 이제 물어보면은 잘 한번 알려주기도 내려. 하는 편인데 네. 아무튼 모르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은 유튜브 영상 대본 추출 같은 경우에 뭐 파이튜브 또는 유튜브 D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쓰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라이브러리를 쓰기는 했어요. 자연어 처리는 이제 제가 요약을 하려면 뭐 GPT를 쓰던지 클로드를 쓰던지 해야겠죠. 오늘은 그 업스테이지에서 공개한 솔라 API를 사용했습니다. 왜 솔라 API를 사용했냐면 무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베타 버전이라 무료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써보는데 크게 부담이 없고, 만약에 여러분들도 실습을 하신다면은 써보시는데 크게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솔라 API를 선택을 했고요. 성능은 잘 모르겠어요. 네, 해당 유튜브 영상을 보고 요약한 게 아니라서, 근데 진짜 매우 심플하게 요약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GPT로는 개발을 할 때 주로 그 GPTS에서 그리모라는 거를 들어가서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해요. 이게 이제 뭐 기본 GPT랑
뭐 크게 이제 코딩 성능에서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닌데, 여기서 뭐 더 발전시켜 볼래? 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해볼래?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주는 편이고, 이제 코딩 위자드라고 하시는데 이 마법사 선생님께서 뭐 그래도 기본 버전보다는 코드를 좀 더 잘 짜주는 편입니다. 저는 유튜브 트랜스크립트 API를 사용해가지고 자막을 크롤링 할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자막을 크롤링하는 코드를 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능 수정을 하는 부분도 이렇게 솔라 API를 사용해서 해달라고 진행을 했고, 이 부분을 빨리 넘어가는 이유는 GPT 창에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필요한 기능들을 수정을 했는데요. 잠시 음, 창을 바꿔가지고 잠시만요. 화면공유를 새로 할게요. 네, 제가 쓰고 있는 GPT 창인데요. 보여드렸지만 유튜브 트랜스크립트 API를 사용해서 크롤링하고 요약하는 코드를 만들려고 한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혹시 스크롤 되는 게 잘 보이시나요? 제가 스크롤이 멈춰 보입니다. 다른 창이군요. 똑같은 창이 하나 더 있어서. 아, 이 창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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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트랜스크립 API를 활용해서 입력받은 주소의 유튜브 자막을 크롤링하는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 안에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코드를 제공해 주겠습니다라고 하고 밑에 이제 코드가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아, 함수를 대근님, 보통 네. 네네. 죄송한데 화면 조금만 키워주시겠어요? 네. 아, 네네. 잠시만요. 제가 많이 떠 있어서 혹시 한 번만 더 키워주실 수 있나요? 다시 작아졌습니다. 지금도 작나요? 네. 더 작아진 것 같아요. 어, 지금 최대 크기인데 음, 지금은 어떠세요? 여전히 좀 저희가 본 화면이랑 대근님 본 화면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좀 작아 보입니다. 아, 이게 글씨가 작아 보이시는 걸까요? 음, 글씨가 좀 작아 보이는데. 화면이 풀 화면으로 안 되나요? 나는 양쪽에 여백이 되게 많은데 내 모니터에는. 아, 그러세요. 아마 이 여백 같은 경우는 네, 네, 화면을 지금 키우는 게, 괜찮습니다. 네, 네, 이 감사합니다. 정도 비율로 진행을 할게요. 네. 보시면 이제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그런 플로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꼼꼼하게 주석을 달아줍니다. GPT에서 개발해달라고 하면은 URL에서 이제 비디오 아이디를 추출하고 유튜브 자막을 가져오고 자막을 문자열로 변환하고 그 자막을 요약하는 부분이라는 거를 제가 파이썬 코드를 몰라도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영어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아 이게 그 기능이구나라는 거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다른 부분을 뭐 순서를 바꾼다거나 하면 이 주석이랑 같이 옮기면 그냥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근데 처음에 이제 요약을 그냥 파이썬 자체에 있는 그 요약 라이브러리로 진행을 하려고 하길래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솔라에 있는 API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코드는 제가 솔라 그 솔라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업스테이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그냥 나와 있거든요. 잠시만요.
네, 여기가 이제 업스테이지 홈페이지에서 그냥 API 메뉴로 들어온 건데요. 네, 들어와서 보시면은 여기에 기능별로 챗, 그다음에 번역, 제가 지금 하려고 한 건 요약이라서 요약, 서머라이제이션이고 여기 파이썬 갑자기 오류가 나네요. 안돼, 콜라 챗이고 서머라이제이션에서 파이썬으로 해서 이 코드를 그냥 긁어다가 GPT한테 이거를 쓰려고 하니까 이거를 적용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내용이 이거고 여기 이제 길게 있는 거는 그냥 기본으로 붙어 있는 요약해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코드를 적용을 해가지고 코딩을 다시 짜줍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서 비디오 아이디 추출하고 자막 가져오고 그다음에 오픈 AI를 사용해서 자막을 요약하는 부분으로 바뀌었죠. 솔라가 왜 오픈 AI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저도 오늘 보고 좀 놀랐는데 그렇게 해서 솔라 1 미니 서머라이제이션 모델을 사용을 할 거고 룰은 유저고 콘텐츠는 이제 저희가 그 자막을 문자로 변환하기 여기 트랜스크립트 텍스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텍스트를 불러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여기 나와 있죠. 블레츠 또는 패러글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블레츠는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블랙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어로는 구두점이라고 하죠. 문장 앞에 이제 점 찍고 개조식으로 공문 쓰듯이 어, 예를 들어서 뭐 개발을 촉진 그냥 이렇게 끝나는 문장들로 요약을 해달라는 거고요. 패러그래프는 그냥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요약을 해달라는 내용이고요. 랭스는 오토로 되어 있네요. 제가 오토로 해놔서 짧게 나왔었나? 그렇게 하고 방식을 좀 바꿔주고 싶어요. 아웃풋은 txt 파일로 저장하게 하고 유튜브 주소는 이 코드 안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터미널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제공한 주소를 가지고 그 주소를 입력할 때마다 텍스트 파일을 생성해주는 그러한 요약기를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시켰더니 이 파이썬 주소 뒤에 그 유튜브 주소를 넣으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의도한 건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고 그냥 콘솔에서 주소를 매번 새로 넣으면은 텍스트 파일을 주는 거였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네, 별도로 URL을 입력받고 거기에 URL을 넣으면 텍스트 파일을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일 저장은 유튜브 비디오 아이디, 그 유튜브 뒤에 난수로 붙는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 주소 .txt로 저장을 해달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제이님 하품 지루한 지루하신가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이렇게 코드를 다시 수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끝에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그리고 사용자가 exit라고 치면 exit라고 치면 종료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자막 요약 파일은 이렇게 저장하는 코드를 만들어줬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 내용들을 다 아실 필요도 없고 모르셔도 돼요. 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리모어를 쓰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다음 단계 제안으로 해서 AWSD를 뭐 게임하듯이 이렇게 방향키처럼 입력을 하면은 네, 이 코드에 대해 딥하게 알려주는데 써본 적은 없고요. 여기까지 이제 따라 하셨다면은, 여기까지 오셨으면 다음 단계로, 원래는 개발을 할 때 보통은 비주얼 스튜디오 VS 코드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제가 무슨 갑자기 여기서 그거를 쓸 건 아니고요. 그 PPT 파일에 다 나와 있는데, 리플릿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할 거예요.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웹상에서 그 파이썬 코드나 다양한 개발 코드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무료로 가볍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런 툴이고 주피터 노트북 기반으로 돌아가는데 편한 거는 저희가 만약에 VS 코드를 사용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거기에 그 파이썬 버전 관리랑
라이브러리들을 다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직접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크리에이티브 파이썬 해가지고 이름 정해서 만드신 다음에 GPT가 만들어준 코드를 넣으면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그 GPT에서 봤을 때 처음에 임포트하는 코드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유튜브 트랜스크립트 API 이거 다 일일이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리플릿에서는 자동으로 설치를 해줍니다. 처음 실행을 하면은. 그래서 이거를 추천드리고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면 로우 코딩이 맞는지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네. API 키는 지금은 제가 이렇게 그냥 대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그 솔라 API가 지금 현재 베타 버전인 동안 무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오픈을 해놓고 있는데 절대 나중에 GPT API나 뭐 이런 거 사용하실 때는 API 키는 남들한테 절대 이렇게 잠깐이라도 노출 안 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깐이라도 노출되면 그거 캡처해가지고 그대로 사용하시면은 그분이 쓰시는 돈을 여러분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코드를 쭉 만들어 그냥 복붙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뜨면은 이제 메인 main.py가 뜨는데 거기다 복붙해놓고 그냥 처음에 런을 하면은 아마 오류가 뜰 거예요. 지금 저는 디버깅을 몇 번 해놨는데 오류가 뜨면은 이 콘솔에 이제 오류가 뜨거든요. 그 오류문을 그냥 복사해가지고 GPT에다가 다시 집어넣습니다. 너 이거 오류 났는데? 라고 하면은 네, 오류를 여기 아까 굉장히 긴 오류가 있었거든요. 좀 해볼게요. 잠깐만요. 네, 오류가 이 정도 길이 되는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처음에 유튜브 트랜스크라이브 API에서 언어 설정을 안 해줬다고 기본 언어가 영어인데 한국어 자막만 있는 영상이어가지고 오류가 난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붙여 넣었더니 입력하신 에러 메시지는 선택된 언어로 자막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한국어 자막을 요청하는 코드로 수정을 해줍니다. 여기 지정된 언어의 유튜브 자막 가져오기 이 부분이 수정된 부분인데 여기에 랭귀지 코드 어쩌고 들어가 있죠. 저도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그냥 여기에 있네요. 한국어 설정이 여기에 붙어 있고 네, 그냥 복붙만 하기 때문에 잘 확인 안 합니다. 저 코드 리뷰 잘 하지도 못하고 네, 열심히 안 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해서 오류를 해결하고 했더니 또 뭐 작은 오류가 한번 또 발생을 했어요. 이거는 봤더니 어, 그냥 크게 있는 문제는 아니었었고 다시 실행했더니 오류가 발생을 해서 봤더니 이거는 이제 답변 형식에 대한 그 잘못 받아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다시 넣었더니 이렇게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거는 여기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복사해서 놓고 여기서 콘텐츠 부분만 남겨달라라고 이제 그냥 저는 파싱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파싱이랑 크롤링이랑 스크 스크래핑이랑 잘 저도 구분을 못해요. 그냥 파싱 하니까 파싱이라고 쓰나 보다 하는 거지. 네, 그렇게 해서 파싱 해야 돼라고 했을 때 코드 수정을 해서 메인 코드를 다시 한번 수정을 해줬죠. 이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아니, 디버깅이 없는 걸 보면은 이 상태의 코드가 현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채팅방에 공유를, 갑자기 왜 정확 뭐였지? 갑자기 미드저니 창이 제 앞을 막아서 채팅방 이게 방송 화면 공유하면서 채팅 보기가 되게 힘드네요.
그 지금 주신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은 그 제가 만들어 놓은 코드들이 있거든요. 그 비개발자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어, 지금은 제가 1시간 안에서 최대한 빠르게 코드 완성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질문 답변 받으려다 보니까 조금 많이 건너뛴 부분들이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근데 저도 개발자가 아니에요. 아무도 여행가 제이님이 가장 크게 안 믿으시는데, 네, 개발자가 아니고요. 저는 문화 기획을 하고 있었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냥 제안서 계속 작성하고, 공연 같은 거 만드는 거 제안서 작성하고, 축제 제안서 작성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었고요. 네. 우우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게 여기서 보이는 거는 복잡한데,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GPT한테 물어봐서 불러주는 거를 이 리플릿이라는 사이트에 갖고 와서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누르면은 여기서 유튜브 비디오 URL을 입력하라고 뜰 거예요. 네, 이제 실행을 눌렀는데 지금 13분, 14분이 들어와서 보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유튜브가 근데 이게 솔라 API가 너무 긴 거는 잘 요약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부터 한 10분 내외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이제 GPT나 제가 보는 컨텐츠들이 지금 다 노출되고 있네요. 내 이름은 탐정. 네, 시끄러워. 주소만 따가지고, 여기다가, 어, 누가, 이거 지금 들어오신 분들 여기 코드 그냥 보시기만 하시고 건드리시면은 오류가 납니다. 지금, 많이 보고 계셔서 그런 거, 런이 계속 오류가 나네요. 네, 이제 콘솔 한번 보고, 아니, 오류가 나는 게 아니라 실행이 안 되네요. 혹시 궁금하시다면은 여기 옆에 그냥 유튜브 주소처럼 생긴 텍스트 파일들이 있는데, 지금, 이것도 안 열리는 거 보니까, 갑자기.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주제가 뭐, 프로필 사진 의상 고르는 영상에 대한 요약이었거든요. 누가 카피본도 떠두셨네요, 옆에. 카피본으로 러닝 해볼까요? 마음껏 뜯어보고 고쳐보고 해보셔도 되는데, 개인 아이디로 아예 가져가셔가지고 뜯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시연은 이렇게 해서 유튜브 아까 그 떠 있었잖아요. 주소를 넣으면은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릴리스 정도는 아니지만 이거는 지금 사용하는 API의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업스테이지의 솔라로 요약을 한 건데, 네. 주우재가 자기 옷 스타일 선택하는 영상이었는데 이렇게 거의 뭐 세 줄 요약 수준으로 요약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오늘의 주우재에서 프로필 사진, 주우재 씨 사이즈는 제가 절대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이즈는, 네, 제 인생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주우재님의 뭐 해가지고, 현재는 스타일링 팀이 없고 직접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다섯 가지 아, 그, 세 번, 세 번 착장하고, 그 다음에 프로필 사진 촬영하러 가는 그런 콘텐츠였어요. 코드는 여전히 런이 안 되는 상태인가요? 참, 이거는 다시, 요약 결과를 뭐 몇문 단위로 해라, 소제목을 달아라, 이런 세부 명령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그 업스테이지에서 제공하는 API는 그냥 요약만 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나오는데, GPT로 이제 하거나, 뭐, 클로드 API를 사용하시면은 어떤 방향으로 요약을 할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줄지, 뭐, 그 다음에 내용 출력 형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다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복수 언어가 사용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냐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게 유튜브 음성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영상에 자동 생성되는 자막을 긁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 밀렸던 런이 엄청나게, 네, 누가, 어떤 분께서 거기다가 코드를 못 붙하셔가지고, 네, 다시 유튜브 URL을 입력하려고 했더니, 네, 자막이 만들어져서 들어가 있는 영상이라면 당연히 정확도가 더 좋고요. 자동 생성된 자막이라면은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는 편이고, 방금 그 세븐틴 영상 넣었는데, 이번 편에서는 번호니 뭐한 이렇게 네,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는 내용을 드디어 실시간으로 시연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짠! 네. 방금 여기 밑에다가 유튜브 URL을 여기 넣었고요. 위에 오류난 건 접을게요. 네. 뭐 나중에 또 다른 주소를 넣으면은 계속 이렇게 될 수 있고, 이거 수업 끝나고 이 링크 들어오셔서 한번 해보셔도 돼요. 유튜브에 자동 번역은 적용 안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해당 언어의 자막을 불러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만약에 번역을 하고 싶다면 GPT한테 이, 이 코드가 지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챗GPT였다면은 클라이언트 크리에이트 모델 뭐 아마 이런 식으로 썼겠죠. 토브 프리뷰라고 쓰고 콘텐츠에다가 지금 다운표 3개 붙이고 지금 요약된 유튜브 아니 요약이란다. 제공된 텍스트는 유튜브 영상의 대본입니다. 이 내용을 일본어로 번역해 주세요. 라든지 한 다음에 여기 코파일럿이 자동으로 붙어 있나요? 하고서 여기다가 네, 저는 개발자 아닙니다. 자꾸 아닌데 점점 더 아닌 것 같지 않게 하고 있어서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은 네, 세 줄 요약. 어차피 이거 PDF 파일은 그대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네. 이게 코드만 쳐다보셔서 그래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시연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GPT 모델을 사용을 하신다면은 프롬프트를 제가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GPT에게 대화하듯이 API에도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넣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해달라고 하면은 가공을 해주는 편이고요. 어, 제가 정말 코드만 보이는 것들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PPT는 클로드로 만들었습니다. 매우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뭐였죠? API 이름이 유튜브 스크립트 API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파이썬 코드를 짜줘. 저도 요즘 거의 활용도가 클로드를 한 반 정도, 아니, 80% 정도 클로드를 쓰고요. 그리고 한 20% 정도만 GPT를 쓰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클로드에서도 네, 코드를 열심히 짜서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허깅페이스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쿠바트 요약 모델을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클로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어떤 점이 있냐면요. 음, 지금 아까 만들었던 PPT 내용인데, 이렇게 처음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요약 물어보고 나면은 제가 그냥 대금 관리만 써도 대금 관리 시스템에 대한 페이지를 알아서 짜줍니다. 그다음에 중개보증보험 하면 중개보증보험에 대한 얘기를 앞에 내용을 기억해 그렇게 잘 짜주죠. GPT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GPT보다는 좀 더 현실성 있고 쓸만하게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네, 아무튼 문장 자체도 조금 더 깔끔하고요. 조금 덜 AI가 쓴 것 같은 느낌이랄까? 제가 여기에 웃긴 거, 근데 그러니까 다음 순서가 클로드 강의인데 제가 이렇게 AI와 기술 발전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욕쟁이 할머니의 빙의에서 시원하고 신랄하게 욕을 해달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할머니의 빙의에서 네, 아이고 이 빌어먹을 망할 놈의 세상 이러면서 이 할망구가 막 이러고 욕을 써줘요. 이거를 약간 할미넴처럼 이제 대사에서 리듬감이 느껴지게 랩처럼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요즘 애들은 물 먹고 크나 골통만 잔뜩 굴려 이러면서 뭐 리듬감 있게 바꿔주는 걸 볼 수 있고요. 어, 네. 클로드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GPT보다는 조금 더 낫고요. 뭐 GPT에서도 지금 6월쯤에 이제 새로운 모델이 공개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PPT에 준비했던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 내용이 코드 복붙해서 리플해서 실행시키고 그리고 에러 나면은 복붙해서 GPT에 물어보고 이 기능들을 지금 설명을 해놨는데 요거는 강의 끝나고 네, 필요하신 분들은 제공을 해드리고 어떻게 제공을 해드려야 될까요? 채팅방에 파일 첨부가 되지 않나요? 채팅방에 바로 파일 첨부를 올라가네요. 네. 이름 제가 그냥 근무 끝나고 급하게 준비하느라 이름도 그냥 되게 심플하게 준비해놨습니다. 님 아까 올라온 질문들 중에 답변 안 된 걸 제가 네네. 네, 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신 건 답변 부탁드릴게요. 어, 지금 자막 크롤링해서 캡처하는 것과 유튜브 디스크립션 하단에 스크립트 메뉴에 오디오 자동인식 텍스트 스크립트 창 같습니다.
그로는 그 내용에 접근해서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요. 같은 거고요. 코랩과 리플릿 차이는 무엇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코랩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똑같이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돌릴 수 있는 플랫폼인 거는 같은데, 코랩 같은 경우는 지금 무료가 없지 않나요? 다 유료화되지 않았나? 아무튼 코랩은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제가 GPU라든지 CPU 자원, 뭐 램 이런 거를 뭐 설정해서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반면에 리플릿은 그냥 편하게 들어가서 무료로 찍먹해보고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 라이브러리 자동 설치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편하게 돼 있습니다. 리플릿도 뭐 이제 리액트라든지 이런 걸 쓰게 되면은 유료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로우 코드, 그러니까 간단하게 코드 한 뭐 20줄, 30줄 정도 만들어가지고 테스트 삼아 돌려보고 아웃풋 얻는 데에서는 리플릿으로 그냥 사용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페르소나 부여에서 한 번에 여러 관점의 의견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프롬프팅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냥 처음 한 번에 프롬프트에 각자 이름을 정해서 역할을 정해준다. 이름은 뭐 철수 영이 이렇게 지으라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 책임자면은 뭐 이제 마케터라고 정해주고, 개발자면 개발자라고 정해주고, 그 다음에 마케, 마케터 뒤에다가 당신은 마케팅 전문가고 내가 하는 의견에 대해서 마케팅적인 관점으로 비판적인 리뷰를 해줘야 됩니다. 개발자도 비슷하게 개발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리뷰해주고 피드백을 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주는 편이에요. 네. 그 솔라 API를 사용해서 유형 말고 다른 기능도 더 할 수 있나요 하셨는데, 솔라 이 들어가 보시면은 쓸 수 있는 기능이 채팅도 이제 API로 채팅 기능을 만들 수는 있고요. 근데 이거를 채팅을 제대로 쓰려면 이제 다른 데다가 챗봇처럼 뭐 UI를 만들어서 탑재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잘 활용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트랜스레이션 번역 기능이 있고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면은 뜬금없이 엄마도 들어가셨다는 이건 유머라고 써두신 것 같은데. 그리고 요약 기능이 있고, 네, 그다음에 답변에 대한 검증 기능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마우나 케아 화산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인데, 해발 4,207.3m라고 하는데, 여기서 검증을 해서 그게 아니라 5,207.3m라고 답 정정을 해주네요. 네, 요 정도고요. 아직 이거는 되게 범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제한이 많은 상황입니다. 베타 버전이기도 하고. 네. 혹시 더 질문 있을까요? 하단에 하나 올라왔습니다. 배니정 님이 질문 주셨어요. MVP를 워킹 디자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두 개의 그 특정 공부가 데이터 포맷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저도 해봐야겠지만, 어, 그러니까 데이터 포맷이 다른 두 개의 앱과 그거를 중개해서 데이터 변환을 하는 하나의 앱이 지금 필요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 개의 앱이 필요하시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네. 그 데이터 포맷에 대해서 A, B, A랑 B라는 어플이 있고, A의 아웃풋과 그러니까 A의 데이터셋과 B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거를 C에서 변환을 해서 양쪽에 맞춰달라고 하는 건, 이런 데이터 변환은 사실은
GPT가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클로드도 그렇고 그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양식만 바꿔서 변환해 주는 거는 지금 LLM이 가장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예. 데이터 형식만 잘 미리 세팅을 해서 프롬프트에 넣어주시면은 그 양식에 맞춰서 그 답변을 주기 때문에 네. 코드를 보면은 음, 다른 프로토콜이나 다른 시멘틱스의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는 그 변환이 되는 걸로는 알고는 있거든요. GPT 스크립트, 코드를 보면 특정 언어를 설정해주게 되는데 언어를 한 개 이상으로 설정해줄 수 있는지요.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하나 이상이라면은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영어랑 한국어 자막이 둘 다 있는 영상인 것 같은 경우는 둘 다 나올 텐데 지금 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없는 언어를 요청하면 그냥 에러가 나서 그 뒤에 작동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때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게 코드를 바꿔달라고 GPT한테 얘기한 다음에 언어를 선택을 해서 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유튜브 주소를 넣고 그 뒤에 KO를 쓰면은 한국어, EN을 쓰면은 영어 이런 식으로 자막을 받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GPT 스크립트 링크로 이건 위에 파일 보내드린 거 보면 아까 그 링크도 남아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백님, 혹시 추가로 질의가 없으면은 캠프 소개 짧게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잠시 요약이. 네. 캠프 소개를, 제 캠프가 여기 있습니다. 한 발짝 앞서, AI 혁명 한 발짝 앞서가는 로우코드 솔루션 개발이라는 이름이고요. 어, 제 생각에는 챗GPT 왕초보를 넘어서신 분이면은 아까 코드 같은 경우는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면 되고, 여기 제 수업에서 중요한 거는 코드를 어떻게 짜달라고 질문하는지 여부이지 사실은 이 캠프에서 코드 자체를 이제 리뷰하고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뜯어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GPT에 질문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 왕초보만 넘으신 분들이라면은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고 티키타카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는 네, 그런 거를 진행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방식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으신 이제 그 솔루션이 있으면은 그거를 하나하나 같이 이제 어떠한 플로우를 짜고 코드들을 GPT가 준 거를 혹시 에러가 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컨설팅이나 멘토링 같은 느낌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네.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3주차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자동화 플로우 설계하는 부분부터 이제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코딩을 통해서 구현을 해보고 마지막에 프로젝트 완성하고 결과물 발표하는 거를 5주 안에 전부 다 끝내실 수 있게 진행을 제가 책임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코딩 경험이 전혀 없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는 뭐 노코드 툴도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필요하신 경우에는. 그 코딩도 아까 보여드린 제가 또 오늘 만든 이 코드 이외에는 크게
더 넘어가는 수준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걸 만들어 보는 거를 진행할 거고요. 발표 울렁증이 있으시면은 그냥 파일만 이렇게 공유하시면서 리뷰 같이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주차가 끝나 있을 때는 다들 개발자 아니라고 하면 안 믿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순간 약간 코드를 오래 보신 분들이 약간 우울증이 생길 뻔 하셨는데 사실 아까 보여주셨듯이 그냥 GPT에게 코드 짜달라고 하고 리플릿에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하나 뚝딱 만들어내신 사례를 보신 거고요. 5주 안에 댕님 캠프 참여하시면 모두가 다 개발자 소리 듣는 비개발자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댕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아까 공지드렸듯이 바로 이어서 김승우님의 클로즈 3 강의가 9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 8시 55분이라서, 어머, 8시 55분이라서 5분 잠깐 휴식 가지고 9시 정각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잠깐 뭐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 좀 쉬다가 다시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댕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댕님의 캠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여러 차례 남겨드렸지만 네, 할인 쿠폰 추가로 발급받으시고 신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곧